작년 일본 도쿄에는 입주 보증금만 50억이 넘는 초호화 실버타운이 생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노후에 좋은 실버타운에서 사는 건 어떨까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미아 교수님 모셔볼게요. 교수님, 이번에 그 도쿄 금싸라기 땅에 들어섰다는 그 초호화 실버타운 어떤 곳인가요? 파크웰 스테이트라는 곳인데 미쯔이 부동산이라고 아주 오래된 유명한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 제가 이제 팜플렛을 가지고 왔는데 입주금이 약 6억 2천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달 또 500만 원씩 내고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약률이? 처음에 이게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나왔을 때 400호 중에서 180호가 바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65% 입주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식사는 데이코코 호텔이라고, 이 데이코코 호텔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각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이 오실 때 묵는 호텔이 데이코코 호텔인데 식사를 데이코코 호텔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요리도 뭐 미리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이 그날 식사하고 싶은 거, 오늘은 생선 요리 먹고 싶다, 오늘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조건은 딴 곳에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보통 65세, 70세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만 60세부터 입주가, 좀 더 젊은 분들부터 들어오실 수가 가능합니다. 있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고 하니까 직업은 주로 이제 가수나 배우, 그다음에 의사, 법률가 출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자가 오너 경영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 초호화 실버타운, 이게 생기기 전에는 어디가 제일 좀 좋은 곳이었어요? 거의 한 30년 전에 1996년에 운영 개시했는데, 물론 도쿄 중에서도 약간 금싸라기 땅에서 벗어난 곳인데 사쿠라비아 세이조라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A타입에 들어가 보면 한 명 들어가는 곳이 한국 원으로 입주금이 13억에서 16억 원, 두 명쯤 들어가게 되면 15억에서 거의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 J타입은 뭐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36억 원이에요, 입주금이. 그 다음에 두 명이 들어가면 38억 원인데 이 입주금은 자기가 중도에서 뭐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럴 때 전액을 다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증금이 아니고 1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입주를 했는데 15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그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면은 한 3년 만에 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자녀한테 입주금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방식. 1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사실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녀들도. 그렇죠. 근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반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월 이용료가 한 명 경우에는 약 300만 원, 그 다음에 두 명일 경우에는 약 530만 원. 근데 이게 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서 올해부터는 또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설 규모가 굉장히 도쿄 시내의 시설 규모가 넓지 않은데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세대 수는 150세대 그렇게 있는 곳인데 로비에 들어가면 뭐 피아노도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견학 오는 사람한테도 무료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또 옥상에다가 큰 리빙룸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자녀분 그다음에 손자분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곳도 시설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이니까 방도 규모도 좀 크고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실버타운의 역사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초호화 실버타운 외에도 좀 대중적인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일본이 굉장히 그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가 많은데 종류만 해도 1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중간,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 다양하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정도에 맞춰서 치매 환자를 받아주는 것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민간 시설들이 많다는 예, 건가요? 이게 운영 개소가 제가 보니까 5만 7천 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대 수는 약 234만 세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쌉니다. 보통 가격이 보니까 한국 원으로 한 7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150만 원. 입주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 3등급부터 갈 수 있다, 1등급부터 갈 수 있다. 이게 다 있고 치매 환자 입주 여부도 다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시설은 웬만하면 치매 환자를 받아줘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기다리니까 지치니까 6개월, 1년을 못 기다리니까 다 민간 시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시설에도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더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한 한국 원으로 한 매달 이용료가 150만 원에서 한 200, 250만 원 정도인데 입주 조건도 여기도 물론 다르지만 치매 환자도 받아주는 것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치매 환자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뭐 그룹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그 민간이 운영하는 개호 가능 유료 노인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상승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위 하는 업체, 2위, 3위 이렇게 살펴보니까 2위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위하고 3위는 원래 교육을 하던 교육 컨설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 그 입학하기 위한 학원 같은 운영하는 그런 큰 업체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소년 교육 쪽에 이제 무게를 뒀던 회사가 이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노인을 타깃으로 네. 사업을 전환한 거군요. 네, 전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그거를 접고 네. 노치원,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 쪽으로 바꾸는 곳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흥미롭네요.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 네. 이런 개념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곳 이런 네.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치매같이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가는 곳은 요양원, 요양시설 이렇게 네.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나중에 임종 맞이하게 되면 그게 못 있는다고 나와야 맞아요.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그 시니어 레지던스 전체 아까 말씀드린 노인홈 전체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그 시설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실버타운에 가서 내가 아파도 예. 병에 걸려도 예. 쭉 있을 수가 있군요. 쭉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매 환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치매 환자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곳을 본인이 선택하면 그 치매 환자로서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돈 많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개념이 아직은 좀 강합니다. 네. 일본은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소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이 실버타운 노인홈 선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저 주위에 그 같은 대학 동료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집에서 그냥 케어하고 있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래도 오랜 기간 살아왔던 내 집에서 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저 집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그 노인홈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번 넘어져서 뼈를 다쳤다는 분, 허리를 약간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는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식사를 다 해결하는 것도 힘들고 일본의 노인홈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간호사한테 케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몸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본인이 치매가 또 걸리는 사람은 자식들이 또 그렇게 신청해서 노인홈에 들어가게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스스로 또 가겠다고 해서 자식하고 상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번 뭐 다리를 다치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골절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목욕하기가 힘든데 여기 제가 시설에 몇 군데 이렇게 견학을 갔거든요.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앉아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누워서 자동으로 로봇처럼 물에 쑥 담겼다가 다 씻고 나면 다시 로봇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케어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약간 보조만 해주죠. 그러니까 막상 거기에 들어가신 분은 혼자서 처음에는 집에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목욕할 때 딸이나 그 다음에 남편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다가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설에 들어가서 그 기계처럼 해가지고 목욕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자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욕을. 네. 네. 근데 집에서 누구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참고 일주일에 뭐 2번만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실버타운이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그 본인 소유하고 있는 집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한테 넘겨주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예. 일본인들은 좀 더 이렇게 자식하고 그 부모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할까요? 또 서로 빨리 자식이 이제 자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본인이 그냥 다 쓰고 간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집을 소유하다가 정말 나중에 내가 한 80 넘고 90 넘으면 이 집을 처분하고 노인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케어를 받겠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최고급 실버타운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반대로 좀 가성비가 좋고 네. 좀 적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하고 전철로 한 2정거장 가는 곳에 제가 가봤는데 네. 여기는 입주금이 7,900만 원 한국 원으로 웬으로 하면 880만 원이고 네. 매월 지불액이 한 180만 원인데 입주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럼 입주금 못 내는 분은 매월 지불액을 한국 원으로 한 350만 원 정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특징이 자녀가 오기 쉽게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한 5분 이내에 걸어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하는 시설도 다 보여줬는데 아주 편하게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목욕 다 시켜드리고. 도심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클 것 같아요. 자녀들도 오기 쉽고 주변에 뭐 병원 같은 인프라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사실 골라서 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 굉장히 TV나 이런 데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도지기현이라는 곳인데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커뮤니티 이거를 굉장히 주시해서 주택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인기 있어서 자꾸 더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따뜻한 날 같은 경우는 무슨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다 거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벤트 하기도 하고 설날에는 뭐 떡도 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여기 나는 저기 가서 살겠다 해서 가서 사는 분들이 꽤 있고 입주금이 1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이 1억 2천만 원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이 134만 원, 매월 이용료가 37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외곽 시골이니까 모든 게 이제 가격이 좀 싼 거죠. 입주금과 보증금이 나눠져 있네요. 여기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럼 식사비는 이 이용료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가 따로 그러니까 조식, 중식 550엔, 석식 770엔 이렇게 하면 식사 안 하는 이렇게 아까 그 건강한 사람도 여기서 들어가서 일도 하고 하니까 나는 조식은 필요 없어 이러면 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먹은 만큼만 예. 비용을 나중에 낸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골라서 갈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몇 군데 가려고 하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데 투어를 만들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몇 시에 모이면 네. 오늘은 뭐 오전에는 어디, 그다음에 오후에는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설명도 상세히 해주는 거죠. 예.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50대 주말 투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50대들이 앞으로 자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시니어 레지던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리 사전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원 25명으로 했는데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요금이 22,000원.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20만 원인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어를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이 50대들이 또 다른 곳에 또 기획을 해주면 또 가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모시고 골라주죠. 가서 골라서 예.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가장 알맞는 곳,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을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이런 추세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실버타운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지고 이런 서비스도 진화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